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박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살 때가 아니고 땅을 사서 집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에 제가 한 2, 3일 간격으로 종종 해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자산을 이렇게 불려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몇 번이나 얘기를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분들 결혼하면서 이제 그 집을 마련하는 게 이제 가장 또 이제 하나의 큰 과제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들도 고민을 하고 젊은 분들도 아파트를 이왕에 살고 어디를 사야 돈이 될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아파트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 사봤자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오히려 땅을 사서 건물을 집을 짓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라는 부분을 갖고 상의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아파트를 살 때가 아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부자들의 소비 순서, 우선순위 때문에 부자는 빨리 부자가 되고 소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못 맞춰서 계속 그 악순환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게 차 살 때도 아니고 아파트 살 때도 아니다. 지금은 땅을 사서 건물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이유는 가장 핵심은 시대가 변해서 있죠. 지금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는 특징들은 저성장, 저일자리, 저금리, 저소득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경제 키워드 때문에 저희 그 생활과 소비의 패턴이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의 의식주가 좀 바뀌는 부분인데 이제 아파트는 너무 포화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소유를 해도 자산이 아니고 오히려 부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파트 투자의 원칙은 언제나 희소성의 투자를 해야지 포화 시장의 투자는 아니에요. 과거의 그 관점으로 투자를 현재도 하는 건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자산이 됐어요.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올랐기 때문에 뭐 30년 납으로 원금 이자를 나눠서 내도 그 후에도 자산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아파트를 소유를 한다 해도 그렇게 30년, 20년 동안 원금 이자를 나눠서 낸다 해도 사실상 처리할 때는 오히려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보다도 못하는 가치를 상실되는 거죠. 그 시장 자체가 포화이고 아파트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오는 그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집은 있어야 출발을 하죠.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관점을 좀 바꿔서 제가 그때도 얘기한 건 지금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중요하죠. 왜냐면 안식처이고 휴식처이기 때문에 집은 가져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20년, 30년 원금 이자를 내서 나중에 그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된다고 하면 왜 내가 20년, 30년 동안 50만원, 60만원, 30만원을 왜 20년, 30년 평생을 그 꾸준히 그 기간을 내야 하냐는 거죠.
내가 만약 아파트만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인생을 꾸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인사말이 인생을 바꾸는 토지 투자라고 얘기를 한 게, 토지 투자를 정확히 잘 알고 핵심으로 정확한 입지에 좋은 조건에 좋은 지역을 찾아서 선별해서 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인생이 바뀌는데 30년, 50년 후에 바뀌어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길게는 못 가잖아. 하지만 토지 투자는 특히나 개발 지역의 토지 투자는요. 3년, 5년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로. 좀 더 멀리 봐서 10년 해도 10년 안에만 바뀌어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인생을 어떤 사업을 해서 인생을 바꾸는 어떤 일을 선택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투자를 하면서 정말 공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같이 해서 투자를 해서 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3년, 5년, 10년 안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젊은 분들한테 차 사지 말라고 해요. 솔직히 차 살 돈으로 또 건물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적어요. 하지만 하나를 작은 거라도 가져서 내 집을 해결하고 임대 수입이 꼬박꼬박 300, 500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평수 늘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걸 먼저 시작을 해야만이 큰 쪽으로 갈 수가 있지. 처음부터 큰 나의 자본은 없는데 큰 거를 보시게 되면 시작조차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정말 한 발이라도 빨리 집어넣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경험할 거면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특히나 부동산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아무리 비전적이고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어떤 일을 선택을 했어도 내 인생을 안전한 궤도로 옮겨줄 수 있는 내가 아프거나 내 인생에 변수가 왔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수입을 인세 수입 매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변수가 생겨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돈으로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건 부동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공부했을 때 없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세금은 조금 내고 수익은 가장 극대화되는 게 바로 땅이에요. 땅. 근데 물론 모든 땅이 그러진 않죠. 그런 땅은 정말 2019년도에 우리나라 100%땅 중에 0.02%밖에 없는 땅이다 보니까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그런 지역이나 그런 땅을 입지를 보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그 전에 영상들을 조금 담아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좀 이렇게 돌려서 보시게 되면 계속 재생이 되게 있기 때문에 한 반나절만 보셔도 정확한 그 핵심은 다 인식을 하세요. 하지만 이론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만이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우리가 그 길을 가봐야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가보기 전에도 얼마든지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확실성이라는 거,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냐에 따라서 확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집착하는 순간 인생이 꼬여요. 진짜 제가 이게 좀 뭐 꼬여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꼬인다고 봐요. 이 도시 지역에 그것도 신도시가 들어가는 개발이 국가에서 개발하는 지역에 다시 정리를 하면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도시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허허 벌판이죠. 투자할 시점에. 근데 국가에서 요충 도로를 축으로 해서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요충 도로 그리고 뭐 수도권과 어떤 핵심 지역들 전국을 이렇게 돌 수 있는 요충 도로에 뭐 고속도로나 뭐 체인지
인터체인지 같은 곳이나 뭐 IC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들. 그리고 요충지를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특히나 건축용지, 도시, 여기 포인트 땅이, 저는 이제 도시지역 땅만 땅이라고 하지, 도시지역 외 땅은 저는 솔직히 땅이라고 안 해요. 왜냐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 하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분은 도시 외곽지의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실사용.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는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이 가장 투자에 합당한 땅이라고 저는 봐요. 투자 기간도 얘기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도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질 수 있지만, 비도시 지역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땅들을 갖고 투자한다라는 건 나의 그 인생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거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동산의 토지나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죠. 만에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내가 뭐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농사 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건축용지를 갖고 있으면 건물 지어서 내 집하고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지금같이 하루, 한 달, 한 주, 일주일도 예측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위험순위가 높은 이런 그 불안정한 이 시점에는 이렇게 위험자산인 그 금융이나 주식 같은 펀드, 뭐 이렇게 비트코인 뭐 이런 화폐들 이런 거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는 위험자산이라고 아예 전문가들이 분리를 시켰어요. 왜냐면 벌 수도 있지만 못 보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안전자산은 그래도 땅이 남는다는 거예요. 집이 남는다는 거고, 건물이 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뭔가 하면 되고 살면 되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땅, 흔히 말하는 도시지역 땅에 건물이 허가가 되어 있는 땅을 사서 핵심 요충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샀을 때에는 얼마든지 그 아파트를 내가 30만원, 50만원 주고 30년 남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방이기 때문에 한 5억, 10억 미만의 5억 정도의 그 아파트가 30년에서 내가 5억을 간다고 할게요. 매달 한 50만원씩 부어서 5억을 가는데, 그 매달 50만원씩 부어서 땅을 도시지역에, 개발지역에 건축용지를 사놨어요. 도로에 붙은 건축이 가능한 땅을. 그랬을 때에는 3년 후에, 여기는 그 아파트를 샀을 때는 30년이잖아요. 30년 남았을 때 5억이라고 했을 때, 지방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 땅을 샀을 때는 3년에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수익을, 어떤 입지, 어떤 조건을 했냐. 5년 안에도 되고요. 그리고 5년 안에는 충분히 건물을 만들어서 임대 수입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내가 살고 임대 수익까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내가 원 집을 갖고 또 그 주택을 사서 한다고 하면 좋지만, 지금 주택 규제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세금 관련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 게 뭐냐면, 도시 지역에 건물 짓는 땅을 사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땅값도 오르고, 도로 나면서 주택이, 건물들이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서 또 땅값도 오르고, 나도 건물을 가져서 내 맨 위에는 주거도 하면서 상가론에서 임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을 갖는 건 3년 5년 만에 가졌지만, 그 다음에 건물은 더 넓게, 더 평수로 얼마든지 두 채, 세 채는 금방금방 만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아파트 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아파트는 부채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샀을 때 자산이 되는 땅을 사시라는 거야. 땅을 사서 그 땅 위에 이동식 주택 아시잖아요. 이동식 주택 막 집 안에 막 평백으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한 3, 4천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친환경 자재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요즘엔 정말 잘 돼서 나와서 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러지 않게 잘 돼 있어요.
뭐라고 하죠? 벽에 두껍게 해서 그 온도 차이가 심하지 나지 않게 잘 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싱크대나 뭐 화장실이며 아주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이 뭐 정말 그 혼자 사시는 분은 뭐 1,000만 원 미만에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고요. 좀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4명 정도 사시는 그런 쪽이면 뭐 1,500에서 2,000 선에서도 얼마든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은 대출 끼고 살 수 있고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금을 주고 카드로 가능하니까 뭐 분담할 수도 있는 거고 현금을 주게 되면 사실상 현금으로는 5천만, 3천만에서 5천만 원 아니면 썼다 모아서 다 충분히 충분히 집을 마련을 해요. 근데 무겁게 그 대출을 끼고 출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렇게 도시개발 계획 있는 신도시 지역에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에 건축용지를 사게 되면 바로 내가 3년 후, 5년 후에 건물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 수입을 뭐 300, 500, 1000 선에서 마련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게 되면 내 삶도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임대 수입을 계속 채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일석몇조예요. 그래서 제가 1인 혼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도 사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차도 사지 말고 먼저는 땅이에요. 땅을 사서 지불 해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수입 만들어 놓고 차는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한 달이 뭐예요. 자기가 바꿀 수 있을 때 계속 바꿀 수 있잖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시고 투자를 좀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새로 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분들 결혼시키면서 부모님들 고민들 집은 마련해주고 싶은 게 또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그만 돈을 주시면서도 뭐 자산을 제대로 자녀들한테 넘겨준 게 뭐냐 그렇게 땅을 사셔서 이동식 주택으로 해서 아주 마당과 뜰이 있고 주차도 가능한 고민 없이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해 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너무 외곽지는 그러니까 도시권에도 빈 땅 많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관심 있고 적은 평수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조금 자녀분들의 그런 마련해 줄 때도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산을, 집을 마련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을 때에 자료를 갖고 뭐 이미지를 만들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 자료를 찾아와 보는 만큼 실감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 찾아보질 않고 내가 보여드리는 것만 보고 하면 그냥 아는 걸수 끝나버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고기를 잡아보어서 내가 이렇게 영구적으로 잡아서 내가 스스로 먹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분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 자산을 확장해 나가고 안전하게 꾸려가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지 제가 뭐 이렇게 다 차려놓고 드세요 하는 그런 방식의 영상이라고 할까? 이 시간들을 그런 방식은 저는 조금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자료로 PT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잘 돼 있는 그 이미지와 PT들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좋다 요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다 보니까 더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자료도 찾아보지도 않고 연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뭐 이거 알았어 하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를 현실에 적용해서 아주 그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자산을 확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도 있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선에서 끝내버려서 저도 이렇게 교육을 다니다 보면 정말 1%예요. 2%가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딱 1%예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상은 1%가 이렇게 90%를 움직인다라는 말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다 아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은 1%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1%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 방식이 조금 맞는 분도 있고 틀린 분도 있겠지만 맞는 분들은 저와 좀 성향이 비슷한 부분이고 같이 이렇게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2019년도 지금 현재 시점 세계적인 부동산 트렌드 그리고 국내 부동산 지금 타이밍이나 시점 그리고 호화 정도와 상품에 따른 그 시장들의 변동 그리고 경제나 정치 부분 외교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의해 맞춰서 지금 2019년도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투자 기간이 짧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새만금 전라북도 새만금을 대한민국에서 경제 수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건지 올라가지 않을 건지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 인구 유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거의 포인트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만이 사람들이 일자리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교통망과 뭐 이렇게 특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새만금은 경제 특구로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관세 면제부터 법인세 면제부터 용지 1%대 아주 저렴하게 영구 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행정 맞춤 서비스부터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4차 산업의 시대에 맞춰서 가장 또 활성화되는 게 이제 물류 시장이거든요. 물류 시장의 핵심이 뭐냐면 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만으로 물건이 와서 철도를 통해서 도로를 통해서 물건이 이렇게 배달될 수 있는 이 물류 체계가 원활하게 잘 된 지역이 최고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자리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새만금이지만 보통 아시아권에서도 새만금이 최고의 물류 핵심 교통의 핵심 인프라를 싹 갖추고 있고 최적의 지역으로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걸 입증하는 차원에서 34개의 기업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체계를 하고 지금 공장에 부지에 지금 공장도 설립하고 있고 또 많은 기타 기업들도 나라에서도 뭐 이스라엘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투자 전문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또 유명한 투자 그룹들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 기업들도 새만금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세 면제나 관세 특히 같은 행정 서비스의 지원들 같은 완전 맞춤식의 기업하기 너무 좋은 조건을 대한민국에서 새만금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법인세 같은 게 올라가서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보다 조금 후진국 기회 때 공장 같은 걸 지금 옮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도 국내에 유일하게 또 있는 기업들은 어디로 가냐? 새만금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게 바로 기업 활동하기가 너무 좋겠다. 그럼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일자리가 새만금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러면 젊은 인구들, 생산 인구, 소비 인구들이 새만금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 아니다, 부동산 바닥이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항상 언제나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핫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하면서 개발하는 지역, 국책 사업이 진행하는 곳 중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의 산업을 끌고 가는 그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 해의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해서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게 되면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타이밍에. 그래서 또 중요한 관점은 뭐냐, 내가 살 때보다 더 중요한 건 팔 때의 그 산업이나 기술로 인해서 의식주의의 변화, 내 땅을 살 사람들, 소비층의 관점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가 팔 때 살 사람의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떤 분은 살 사람을 생각해서 저수지 땅 해변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개인적인 해석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팔 때 살 사람들은, 이게 한번 보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보시게 되면, 사거리,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사거리의 핵심 지역에 오거리 땅을 살래? 아니면 저수지 땅을 살래? 하면은요, 제가 가끔씩 기호에 집중을 하신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거리, 오거리, 코너짜리를 원하죠, 도시 지역에. 그게 대중이 원하는 자리인데, 기호, 자기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딱 해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저수지 땅이 되고, 예를 들면 펜션 자리가 되고 해변가가 되고 전원주택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해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주관적으로 딱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사거리 코너짜리, 모든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도 그냥 자동으로 교통 요충도로, 생명도로로 지나가면서 저희가 어디 하면서 보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냥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봐 하면 그냥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냥 누구나 스쳐 지나가서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요충도로, 요충 입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아니면 못 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해변가, 저수지 땅, 뭐 전원주택지, 이런 도시 외곽지 땅은요 얼마든지 지금 안 사도 다 살 수 있어요. 물론 조금 오르지만, 조금 올라도 충분히 살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오거리 코너, 사거리, 도시의 핵심 지역, 그런 코너들, 건물들이, 빌딩들이 올라가는, 건물이 이렇게 낮은 건물이 아니라 빌딩들이 올라가는 그리 입지의 자리는 그때 아니면, 개발 시점이 도로 나기 전에, 도로 나는 시점, 그때 아니면 못 사요, 솔직히.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땅이 되는 거죠. 왜냐면 땅 주인도 팔지도 않고요. 그런 땅들을 지금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사야 하고, 그 땅을 샀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입지로 알고 교통방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아파트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집도 이렇게 땅을 마련해서 이동식 주택으로 얼마든지 도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땅도 건축용지 같은 경우는 수평수로 많이 나와요. 뭐 드물지만 많이 나오고, 또 건물 주인이 건물 짓는 땅을 큰 평수로 내놨다고 해도, 이제 큰 평수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못 들기 때문에 원래 건물 짓는 땅은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최소 18평부터 건축 허가가 나는데, 주변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확보하고 건물 간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2, 30평 정도 충분히 분할해서도 개별 등기로 측량해서 단독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건축 용지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땅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동식 주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내가 이사 갈 때 홀가분한 거 뭐냐면, 도시 지역에 있는 땅값은 어차피 오르고 집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중고로 팔아 넘기고, 또 새로 이사하는 곳이나 새로 뭐 땅 산 곳으로 가서 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음에는 뭐 2층으로 해서 1층은 좀 뭔가로 내주고 2층에서 살아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은요, 땅만 있으면 정말요 못할 게 없어요.
정말로요. 근데 집을 갖고는 뭘 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지만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을 갖고 있잖아요. 요충 도로에 붙어 있는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하면 다 될 수 있는 게 바로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에 무엇이든지를 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 하지만 도시 외곽지에 건물 짓는 땅, 아니 도시 외곽지에 뭐 이렇게 농지를 갖고 있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투자해서 단기간에 수입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있어. 투자는 신도시 지역의 건축용지를 사셔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나는 실사용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가든을 한다든지 펜션을 하는 전원주택을 사면서 땅값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바로 도시 외곽 지역에 그런 땅들을 사시는 거예요. 투자가 100%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에 신도시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가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현 도시의 옆쪽으로 신도시가 들어가는 그 신도시 지역에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이 이미 허가돼서 도시 지역의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토지 이용 계획원에 나와 있고 도로에 붙은 땅. 그래서 바로 건물이 가능한 전봇대 있는 땅. 전봇대에 있어야 전기 바로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땅의 건축용지는 다 바로 도로가 있어서 전기랑 이게 뭐 하수구, 뭐 수도 이런 것들 다 연결이 금방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땅을 사는 게 아주 핵심이고 포인트라는 거. 근데 왜 3년을 기다리냐? 도로가 나면서 주거지가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위치, 입지에 따라서 지으면 되는데 미리 내가 뭐 먼저 지어서 그냥 기다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건물보다는 조립식으로 이동식으로 지어서 건물도 얼마든지 땅만 있으면 2층, 3층으로 해서 임대 수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개발하는 신도시 지역에 관광을 끼고 있는 지역에 땅을 갖고 있을 때는 더더욱더 할 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제가 예로 하나 제 고객 중에서 마포에 그 100평짜리 땅을 갖고 7평짜리 그 방을 15개 만들어서 월 수입 1000만원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평을 사서 도시적인 건물 짓는 땅인 거죠. 근데 이게 관광지에서 충분히 돼요. 요즘엔 1인 여행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임대해놓고 막 머리 아프고 신경 쓸 필요 없고 주말만 금토일만 오픈해줘도 충분히 수익이요 월 수입보다 더 많이 받아요. 어설픈 장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벌고요. 그러니까 할 건 너무 많거든요. 땅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최상의 입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통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밀집해서 투자하고 있는 지역에 건물 짓는 땅을 확보하시는 거. 그것을 먼저 차보다도 먼저 아파트보다도 먼저 집보다도 먼저 하시라는 거. 진짜 당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시간